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름철 건강관리 자료들,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질병관리청, 식약처 같은 믿을 만한 곳들의 최신 정보들이네요. 여름 참 신나죠? 근데 몸은 약간 힘들 수 있잖아요. 온열 질환부터 식중독, 또 피부 문제까지. 오늘 저희 미션은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그리고 진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름철 건강 문제는 이게 단순히 더위 조심, 음식 조심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볼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탈수가 심해지면 이게 혈액 농도에도 영향을 줘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높은 기온 자체가 식중독균이 번성하기에 뭐랄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런 큰 그림,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연결고리. 듣고 보니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 그늘, 휴식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다들 아는 거지만요. 특히 물 마시는 것부터 좀 더 깊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갈증 나기 전에 마셔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물을 또 어떻게 마시냐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뺏어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그건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맥주 같은 거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와 적정 섭취량을 상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그늘은요? 단순히 햇볕 피하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냥 그늘로 가는 게 아니라 실내 온도를 좀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권장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사이. 너무 낮추는 것도 안 좋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환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옷은 밝고 좀 헐렁한 옷이 좋고요. 특히 야외 작업자분들은 매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꼭 그늘에서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휴식은요?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라는 거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 날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이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또 임신부 같은 분들은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임신부의 경우 29도 정도,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도 조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9도인데도요? 와,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식 확인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해요. 만약 의식이 없고 피부가 막 뜨겁고 건조하다. 그럼 열사병일 가능성이 크니까 즉시 119에 신고부터 하고요. 기다리는 동안 그늘로 옮겨서 옷 좀 느슨하게 해주고 몸에 물을 적셔서 최대한 빨리 체온을 내려줘야 합니다. 네. 119 신고랑 체온 낮추기. 반면에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물을 좀 천천히 마시게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이나 음료를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아주 높아요. 응급처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하네요. 의식 없을 땐 절대 물 먹이지 않기. 기억하겠습니다. 운열질환만큼이나 또 여름에 걱정되는 게 식중독이죠. 아까 기온이 높으면 식중독균 증식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예방에서 뭘 제일 놓치기 쉬울까요? 네, 식약처에서 6대 수칙이라고 해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의외로 구분 사용이랑 보관 온도 이 두 가지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구분 사용이라면 칼이나 도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칼, 도마를 식재료별로 그러니까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이렇게 구분하지 않거나 나령 음식 만진 손이나 도구로 조리된 음식을 바로 만지는 경우 이게 바로 교차 오염이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도 가끔 그냥 막 쓸 때 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온도 관리는요?
냉장, 냉동 온도 기준 있죠. 네. 냉장은 5도씨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 이 기준 온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조리된 음식은 가능하면 이 시간 안에 먹거나 바로 냉장 보관하는 습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돼 있어요. 이 시간이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그리고 달걀. 달걀은 살 때부터 냉장 보관된 걸 고르시고 집에서도 계속 냉장 보관해야 살모넬라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걀도 냉장 코너에서 사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온도 관리랑 구분 사용만 습관처럼 잘 지켜도 식중독 위험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으로 피부 문제나 해충 방어 쪽도 좀 볼까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죠. SPF, PA 지수 확인하고 이 시간마다 덧바르라는 건 저도 아는데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물놀이 할 텐데요. 그냥 워터프루프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등급이 다르거든요. 아, 내수성 등급이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모기 기피제 사용할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분 확인, 디이트나 이카리딘 같은 거요. 이것도 중요한데 특히 아이들에게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영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연령별로 사용 가능한지 또 농도는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더 신경 써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에 직접 뿌리면 안 되고 손에 덜어서 눈이랑 입 주위 피해서 발라주는 게 안전하고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름철 운동입니다. 더워도 운동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이것도 핵심은 조절입니다. 조절. 일단 가장 더운 시간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피하는 게 좋겠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낫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 하던 운동 강도를 그대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에서 30% 정도는 강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 잘 되는 옷 입는 건 기본이고요. 강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군요. 네. 무엇보다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하는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 여름철 건강관리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봤네요. 결국 미리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일상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비결이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좀 주의 깊게 살피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현재의 여름철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같은 극한 날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진다면 우리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서 어떤 새로운 적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까요? 다음 딥다이브 따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